터키 남부의 조용한 시골 마을. 노을빛으로 물든 들판 끝자락,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작은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흙과 함께 살아온 한 남자, 케말 할아버지의 마지막 계절이 그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오래된 나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 한 장과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생명을 구해준 한국 구조대원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못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구조해준 한국의 그 젊은이, 혹은 그 후손에게 남기는 짧고도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제게 건넨 말 한마디가 70년을 살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 편지가 도착한 곳은 아주 멀리 떨어진 한국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14살 소년의 인생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 실화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 봄바람이 스치는 이른 오후. 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소년 지우는 우편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광고지와 청구서 사이에 끼어있던 낯선 봉투 하나. 발신지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튀르키예라는 단어가 그 소년에게는 아직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봉투의 색은 오래된 듯 누렇게 빛발해 있었고 겹겹이 눌린 글씨에서는 시간이 묻어났습니다. 부모님도 처음 보는 나라라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지우는 호기심 반 장난기 반으로 편지를 들고 자기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는 영어로 써 있었고 몇몇 단어는 손으로 직접 한글로도 병기돼 있었습니다. 학교 영어 숙제를 하며 번역기를 자주 쓰던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편지를 쓴 이는 케말 칼카란이라는 이름의 터키 노인이었고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용이 전개될수록 지훈의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했고 케말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어떤 한국 구조대원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저녁 혼자 방 안에서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 이 편지가 자신에게 도착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편지 속에 담긴 그 진심 어린 문장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 한 대륙을 넘어 날아온 이 편지. 그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필연처럼 준비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지우는 도서관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 등장한 1950년 한국 전쟁, 트리키예, 참전병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면 교과서에 잠깐 나오는 짧은 한 문단이 전부였던 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무너져가던 시절, 머나먼 트리키에서 무려 5,000명이 넘는 젊은 병사들이 생면부지의 나라를 돕기 위해 자원의 한국으로 향했다는 이야기. 지우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때 당신 나라의 구조대가 저를 구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는 아직도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 무언가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70년 전 자신의 조국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그 은혜를 이제야 되갚고자 편지를 보낸 노인의 마음.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케말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 구조대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뚜렷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처럼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말투, 손글씨, 문장의 맥락에서 그가 느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그냥 고맙다는 말이 아니야. 이건 삶을 이어준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인사야. 잊혀진 전쟁 속에서 피어난 은혜의 기억.
이제 그 기억이 또 다른 인연을 향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지우는 이메일로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ASLIKALKARAN. 터키어 이름이 낯설었지만 곧 케말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할아버지가 생전에 보냈던 편지에 감동받았는지 지훈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화상통화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자 나타난 아슬리는 또래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화면 속 인물. 하지만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슬리는 서툰 한국어 몇 마디를 꺼내며 웃었고 지우는 자신도 처음으로 외국인과 마주하는 경험에 긴장하면서도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나라, 학교, 계절,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아갔고 서로의 웃음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슬리는 할아버지 케말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한국 뉴스를 보셨고 마지막 날까지 그 구조대원의 말투를 기억하셨어요. 당신들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지훈은 문득 이 짧은 대화가 단순한 소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사가 다시 공감으로 바뀌고 기억이 연결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슬리의 눈동자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한국에 대한 따뜻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편지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에게 온 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어가야 할 이야기였구나. 그날 이후 지훈과 아슬리의 교류는 정기적인 인사에서 일상의 공유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점심 도시락 사진을 보내며 오늘은 된장국과 계란말이라고 설명했고 아슬리는 자신들의 가족이 만든 병아리콩 스튜와 올리브 절임이 담긴 접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서툴고 번역기는 종종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슬리는 영상통화 도중 트리키예의 명절 쿠르반 바이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며 손등에 입을 맞추는 전통. 그것은 지훈이 설날 아침 할머니께 큰절을 드리고 떡국을 함께 먹는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요. 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어른들께 용돈도 받아요. 아슬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각자의 문화 속에서 공통된 풍경을 발견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교 생활, 시험 공부, 친구 이야기까지 공유하며 두 청소년은 언어 너머의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서로의 발음을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가끔은 서로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우는 문득 이런 생각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 교류는 단지 외국인 친구와의 흥미로운 경험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진 감사의 줄기 위에 피어난 작은 꽃과도 같다는 것. 말은 다르지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음식에 정성을 담는 태도.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받은 편지는 단지 감사의 문장이 아니라 잊혀진 인연을 다시 피워 올리는 씨앗이었다는 것을. 여느 때처럼 짧은 안부 인사를 주고받던 어느 날 아슬리는 지훈에게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케말과 그 곁에 앉아 무릎을 붙잡은 채 미소 짓는 한국 구조대원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사진이에요. 한국에 대한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슬리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총성이 멈춘 그날 밤 한 한국 청년이 나를 안고 울었어. 전우를 잃었다고. 근데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지.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이 케말 할아버지의 평생을 지탱한 한 줄기 빛이었다는 것을 아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받아들이던 역사라는 단어가 갑자기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나눈 순간이 지금의 자신에게까지 이어져 감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슬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내 조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 말에 아슬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을 사이에 두고 두 청소년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한 세대의 감정을 함께 어루만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대화는 조금 더 길어졌고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건넨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음을 잇는 따뜻한 유대였습니다. 봄이 막 깊어질 무렵 한국으로부터 작은 소포 하나가 터키로부터 도착했습니다. 보내니는 아슬리. 소포를 받은 지우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포장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상자와 편지 한 장, 그리고 뿌리가 조심스럽게 감싸진 어린 올리브 묘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정성으로 가꾼 나무예요. 한국에서 이 나무가 자라면 할아버지도 함께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우는 묘하게 뜨거워진 가슴을 느끼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올리브 묘목은 터키 남부의 바람과 햇살을 머금은 작은 생명체였고 케말의 마지막 숨결과 손길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학교에 묘목을 가져가던 날 지우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교정 한켠 조용히 땅을 파고 올리브를 심었습니다. 작은 묘목 앞에선 장난기 많던 친구들조차 숙연해졌고 지우는 그 자리에 작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표지판 하나를 꽂았습니다. 터키 케말 칼칼한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한 친구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책에서 못 배워. 이건 진짜 살아있는 역사야. 그날 이후 지우는 올리브 나무에 물을 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잎이 하나둘 돋아날 때마다 그는 마치 먼 나라의 노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기억이 다른 나라의 땅에 뿌리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함께 자라는 일일 것입니다. 케말이 남긴 올리브 한 그루는 감사와 연결의 상징으로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묘목이 학교 화단 한편에 자리를 잡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물조리개를 들고 그곳에 들렀습니다. 이젠 습관이 되어버린 짧은 인사처럼 안녕 하고 묘목을 바라보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나무 옆엔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무심코 읽던 그 글귀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케말 칼칼한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리던 아이들도 지훈의 설명을 들은 후엔 다른 표정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은 지훈의 이야기를 전교생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내 방송 시간에 학생들의 자율 발표 순서에서 지훈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받은 편지 이야기와 올리브 나무에 담긴 의미를 전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강당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평소 장난 많던 친구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아이는 그 나무 우리 반에서도 돌봐주면 안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기억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외부인 초청 수업에 참여한 인근 고등학생 하나가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책 속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거구나. 작고 여린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낸 변화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감동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감정과 생각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누군가의 마음에 기억을 심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외국에서 온 편지 한 장이 한 소년의 꿈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한 장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국제편지 쓰기 공모전이라는 제목이 적힌 그 종이는 처음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상작은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며 외국인 친구와의 실제 교류, 경험을 주제로 한 작품이 우대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것은 백지 한 장. 그 위에 무엇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그는 서랍을 열어 케말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한 생명을 다시 살게 한 이야기야. 이 나무는 그분이 우리에게 건넨 마음이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케말 할아버지께. 이어지는 문장들은 번역기를 의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의 놀람, 아슬리와 나눈 대화, 그리고 학교 화단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담히 써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는 순간 지우는 알 수 없는 뿌듯함과 함께 조용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일지도 몰라. 며칠 후 지훈의 편지는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방송과 기사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축하가 이어졌지만 지훈에게 가장 의미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수상작 발표 직후 아슬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인 눈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의 그 편지를 가장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지우는 알았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글쓰기 대회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러내본 첫 용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훈의 편지는 한국의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고 온라인 기사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잊힌 감사의 씨앗을 다시 피워냈다는 제목의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익명의 독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70년 전 받은 따뜻한 손길 하나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니 세상이 아직 괜찮다는 걸 느낍니다.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터키의 한 방송사에서는 이 사연을 형제국 간의 감동적 재회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묘목에 물을 주는 모습과 아슬리 가족이 터키 시골에서 방송을 지켜보는 장면이 교차로 비춰졌습니다. 지훈은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터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게 하나의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 이후 케말의 묘소에는 한국에서 보낸 조화와 감사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편지에 잊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겼고 또 다른 이는 그 은혜,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훈의 학교에서는 감사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학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가족, 친구, 이웃에게 손글씨 편지를 쓰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 교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교과서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아슬리의 동네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터키어 수업 중 한국어 기본 인사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친구들과 나누며 이게 바로 우리가 느낀 감정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작고 조용하게 시작된 한 통의 편지는 이제 두 나라 사이의 따뜻한 울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새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닌 모두의 이야기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지나 여름으로 향하던 어느 날, 지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감사일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엔 그동안 적어두었던 짧은 문장들이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아슬리에게 받은 사진, 묘목이 자라던 날의 비냄새, 처음 편지를 받았던 오후의 햇살. 그 모든 순간들이 한 줄 한 줄의 감정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지훈에게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감사의 말을 주제로 한 짧은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지훈의 목소리는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어떤 목소리로 세상을 대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날 이후 지훈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낯선 이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색해하던 아이였지만 이젠 먼저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와 식사할 때마다 조용히 반찬을 챙겨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따뜻해졌어?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마음이 내 목소리에 담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슬리와의 대화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고 지훈은 때때로 간단한 단어를 터키어로 연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다르지만 감정은 점점 닮아갔습니다. 지훈은 어느 날 장래 희망을 묻는 설문지에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 한 장이 소년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언어와 문화 공동체를 넘어 삶의 온기로 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알고 그 감정을 세상에 건넬 줄 아는 한 사람. 지훈은 그렇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통의 편지가 두 세대를 잇고 국경을 넘어 마음을 전한 감동적인 실화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는 언어를 초월하고 기억은 세월을 넘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이 놀라운 연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본질이 아닐까요?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